변호사님 소송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자기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뭐죠?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미 합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약간의 특색이 있는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이 되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포스팅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미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협의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심각한 이제 암투병을 거친 다음에 겨우 호전이 되셔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다 큰 딸 둘을 데리고 어렵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조그만 전세방에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못 받았으니까 재산분할 좀 받고 싶다.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좀 많다. 아파트만 해도 10억짜리가 하나 있었다. 난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 분할을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분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반전이 생긴 거예요.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재산 분할 협의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 협의서를 탁 제출한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의뢰인의 도장이 탁 찍혀 있네요. 거기서 뭐 이혼하면서 나가서 별거를 해야 되니까 살 수 있도록 그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남편이 이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 그게 이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 이제 1억 5천을 그 살던 아파트 처분해서 1억 5천을 부인이 사는 집 주인한테 직접 이체를 했더라고요. 지급까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도장까지 다 찍고 이제 끝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고 제 의뢰인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미 합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시면서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도장이 다 찍혀 있는데 어떻게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당신 변호사인데 자기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얘기하시고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그런 사실 자체를 싹 감추면 어떻게 하시냐? 그건 정말 큰 거짓말이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정말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혼할 즈음에 그 전부터 이제 남편의 어떤 폭언과 막 이런 가스라이팅이 엄청 시달려 와서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큰 수술을 받았어요. 몸의 일부를 막 적출하고 항암 치료를 한참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남편하고 협의서를 찍은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혼 도장을 찍고 수술하고 암투병을 시작한 거죠. 수술 받고 항암 치료도 하시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의사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2년 가까이를 그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벌이가 없다 보니까 딸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면서 살았던 거죠. 지금 살고 계신 집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그거 누가 내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걸 생각을 못했다고. 그걸 남편이 내신 거고 재산분할 합의서에 그렇게 하기로 써져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소송이 어렵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어렵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이제 제가 전화를 끊고 좀 생각을 해봤죠. 너무 딱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파트만 해도 10억이라고 하고 분명히 뭐 금융재산이나 뭐 사업체,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재산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억 5천 받고 끝냈는데 혼인기간이 보니까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었네요. 너무 적게 받았다. 억울하다. 나라도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 작전을 짰어요. 첫 번째, 그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무효입니다. 제대로 된 분할 합의서가 아니고 무효예요. 재산이 다 들어가 있지도 않고 거기에 내 기여도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그게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한 분할일 뿐이고요, 나머지는 내가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최종적인 전체에 대한 분할 합의서가 아니고 일부 분할 합의서예요.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상대방은 이제 발끈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이거는 다 끝난 거야. 네. 여기 다 써지지 않냐? 이거 일부 분할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재산 분할을 다 하지. 응? 이혼하면서 일부 분할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싸운 거죠. 결국은 일부 분할로 인정을 받았어요. 나머지 재산을 제가 이제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했더니 아파트도 나오지, 금융재산 나오지 하니까 이제 10억 이상의 돈이 나온 거예요.
그 퍼센티지로 따져봤더니 이 부인이 한 10% 정도밖에 못 받은 거죠. 혼인기간 20년인데 뭐 한 40% 정도 받았다면 그래서 뭐 이해는 했겠지만 10% 정도 받은 거는 너무 적은 거죠. 판사님이 그걸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아니 이 분할 합의서 쓰면서 10% 주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한 40% 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준 거는 준 거 치고 나머지는 제대로 분할해라, 50% 줘야 되니까 나머지 줘,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혼이 끝났는데도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 자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은 못 하겠죠. 합의가 됐으면 원칙은 못 해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하는 게 소송이거든요. 합의가 다 끝났으면 법원에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각하시켜버립니다.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합의서가 무효거나 일부 합의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일을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인지 아니면 일부 합의에 불과한 건지 그거를 잘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이거를 일부 합의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 뒤에 뭐 5년 10년 지나서 재산분할 소송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혼 신고하고 딱 2년 안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기여도란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재산 분할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혼할 때 사실 재산 분할이 아주 큰 쟁점을 차지하거든요. 평생을 이제 같이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쟁점인 거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는 지금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남편 명의로 이런 재산이 있고 부인 명의로 이런 재산이 있고, 그걸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거기는 빚, 이런 채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채무도 포함해서 뭐 예금,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걸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뭐 내가 생활비를 얼마를 보태줬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집 살 때 우리 아버지가 2천만 원을 보태줬고 그런 거 빼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2천만 원 보태준 거, 그거는 지금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재산은 그 재산을 뭐 씨앗으로 해서 지금 있는 재산이 마련된 거겠죠.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는 지금 있는 재산인 거예요. 그럼 과거에 아버님이 2천만 원 보태준 거는 뭐 어떻게 하냐? 그건 나중에 두 번째 단계에 기여도 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재산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건가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기여도예요. 기여도. 당신 기여도가 크냐, 내 기여도가 크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기여도에 따라서 5대5로 나눌 거냐, 7대3으로 나눌 거냐, 이제 그걸 정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근데 꼭 돈으로 뭔가를 보태야만 기여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재산 분할 대상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살 때 전부 남편 돈으로 샀고 나머지는 남편이 대출 받았어요. 부인이 보탠 돈은 10원도 없어요. 그럼 부인 기여도는 제로인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인은 대신에 집에서 가사노동하면서 자녀 양육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기여한 거다, 똑같이 기여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적 기여만 기여가 아닌 거예요. 재산적인 기여, 가사노동, 그다음에 혼인기간, 이런 것들 두루 고려해서 그러면 몇 대 몇 정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재산 분할 당시에 나눠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은닉을 했다면 소송 중에는 그 재산을 다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재산 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하죠. 사람이라면 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오늘 분할하면 5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내 통장에 돈을 빼버리면 안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생각이면서도 어찌 보면 순진한 생각이죠. 통장에 있던 1억이 언제 그러면 인출이 됐는지를 봅니다. 조회를 해보면 소재기하기 뭐 며칠 전에 아니면 뭐 한 달 이내에 갑자기 1억이 쭉 있던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인출이 돼버렸어요. 뭐 누구한테 이체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턱 이렇게 인출이 돼버리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잔고는 0이에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나누는 게 재산 분할이라 그랬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잔고가 없어요. 그럼 못 나누냐? 상대방은 억울하겠죠. 들어있던 1억이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다가 썼느냐? 그걸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쓴 거냐?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라, 영수증도 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부부 공동생활에서 그동안 우리가 같이 갖고 있던 빚을 갚았습니다 하고 변제 내역서를 낸다거나 뭐 하면은 재산은 그러면 그 변제하는 데 썼구나, 부부가 같이 갚아야 될 돈이었는데, 그러면 그건 없어진 걸로 인정을 해줘요. 다만 채무도 없어진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소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빼돌렸어요.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도 바보가 아니고 판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은닉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금을 갖고 있다가 인출해서 현금으로 바꾼 거예요. 예금이 현금으로 바뀐 걸 뿐이고 그대로 그냥 보유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현금 1억이 대신 재산분할 대상이 들어오는 거죠. 예금 1억이 없어진 대신 1억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회를 해보고 다 찾아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 재산분할 소송 직전에 인출을 했다고 해서 없어진 재산으로 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낸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만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소송 직전에 인출한 게 아니고 이미 한참 전에,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점점 줄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1년 전에 이혼 소송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없어진 재산이면 빼돌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이혼할 테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오늘부터 내가 정리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재산 분할 없이 이미 협의 이혼한 독자분들이 있다면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쓸 때 일단 신중하셔야 된다. 한번 말씀드리고, 재산 분할 협의서조차 쓰지 않고 협의혼을 하신 분들은 더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재산 분할 협의서는 이제 쓰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재산 분할 협의서를 뭐 썼다, 뭐 공증을 받았다, 뭐 그런 사실만 가지고 당연히 이것이 그대로 잘 이행이 된다, 약속을 지킬 거다, 이런 보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재산분할 협의서 자체를 안 쓰는 분, 이분은 좀 너무 경솔하신 거예요. 협의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을 할 게 있는데 협의서조차 쓰지 않았다. 자기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한 다음에 2년 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혼 하고 나서 상대방이 그 재산 온전히 갖고 있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 굳이 빼돌려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분할할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혼 먼저 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딱 하고 나서 다음 달에 대출 땡겨가지고 당신한테 얼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혼 도장 먼저 찍어 라고 이혼 도장 찍는 순간 남편은 잠적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재산이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로 처분되어서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혼을 해야 된다면 협의 이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송 쪽으로 가시거나, 그것도 어려우시면 이혼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됐는데도 협의혼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 협의서와 재산 분할 소송이 같이 쟁점이 되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련돼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